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박진우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AI 베이스드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 즉 이제 MPC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스터디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행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다룰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는 러닝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MPC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때 추가적으로 속도 최적화를 위한 딥러닝 근사 방법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MPC라는 방법 자체가 많은 시간 소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때 이 MPC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최적의 제어 입력과 스테이트 쌍을 바탕으로 어떤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킨다면,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어떤 속도 측면에서 개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스터디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미 이전 연구실 스터디 영상에서 이 MPC란 개념을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제 영상으로 인해서 이 MPC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MPC란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저희가 K 시점에 존재를 하고 사전에 지정을 해주게 되는 어떤 무빙 윈도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지정을 해주는 것은 이 무빙 윈도우의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는 K 시점에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스템의 상태인 이 XK를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이 XK를 바탕으로, 이 측정된 상태를 바탕으로 저희는 어떠한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만족하는 문제를 풀어서 이 상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최적의 제어 입력인 이 U를 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 최적의 제어 입력인 U와 이 스테이트 X를 바탕으로 다음 시점의 스테이트를 예측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 나가서 저희가 사전에 지정한 무빙 윈도우 사이즈만큼 이 제어, 어떤 예측적인 제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무빙 윈도우 사이즈만큼 예측을 진행을 해준 후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은 이 K 시점의 제어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미 사전에 많은 예측 시점에서의 제어값을 도출을 했지만, 실제로 이 K 시점에서만 이를 실제로 적용을 해주는 이유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모델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 스텝마다 상태를 다시 측정해서 새롭게 최적화하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K 시점에 최적의 제어 입력을 얻게 되었다면, 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이 한 스텝씩 앞으로 이동하고 다시 반복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수행하는 것이 이 MPC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알고리즘이지만, 이를 그래서 왜 이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MPC는 제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입출력의 한계점이나 안전 제약 등을 설계 단계에서 직접 고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MPC는 단 하나의 목표가 아닌 복합적인 목표 달성에 유리한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래 예측 기반 최적화를 통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시스템 거동을 고려하여 제어 입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PID와 같은 전통적인 어떤 반응형 제어보다 선지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MPC란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MPC가 어떠한 목적 함수를 바탕으로 어떤 제약 조건을 따르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식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소개해드릴 논문의 큰 갈래가 점점 목적에 맞게끔 이 목적 함수와 제약 함수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표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한 연구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Finite Horizon Closed Loop MPC 프로블럼을 푸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할 텐데 이는 모두 외란 W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추후에 이해가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먼저 이 목적 함수부터 보시면 이는 이 prediction horizon n 동안 각각 시점의 컨트롤 로우 하에서의 단계 비용 그리고 마지막 시점에서의 종단 비용의 기대값을 최소화하는 이 컨트롤 로우들의 집합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다음으로 이제 이 제약 조건의 첫 번째 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는 제어 입력과 스테이트가 어떠한 uncertainty한 discrete time nonlinear 시스템에 들어가서 나오는 아웃풋에 외란을 더해줌으로써 다음 시점의 스테이트가 구성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이 W 자체가 어떠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PDF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 WK는 K 시점마다 IID한 확률 변수로 모델링된 외란이기 때문에 이때 이 스토캐스틱한 이라는 이름이 이 WK의 확률 분포를 문제 안에 넣고 목적 함수는 기대값으로 제약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확률적으로 만족시키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시스템이 만족해야 하는 스테이트와 제어 입력의 제약 집합이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제약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외란 시나리오에서 제약을 만족한다라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발생할 확률이 적지만 이 위험성이 큰 최악의 경우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약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나리오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하나의 문장에 담겨 있는 이 모든 말들은 이 하나로 이어진 모델이 아니고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방법을 이제 엮어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시나리오 베이스드 MPC와 다음으로는 멀티 스테이지 MPC입니다. 먼저 이 시나리오 베이스드 M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또 이제 중요할 것인데 이 시나리오란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으로 랜덤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란들의 상황을 어떠한 명시적인 집합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첫 번째 t가 0인 시점에 이 첫 번째 상태가 있고 이 t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외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점에서는 이 외란이 발생함으로써 어떤 정상과 부하라는 케이스로 이어지게 되고 다음으로는 또 이제 외란이 발생함으로써 정상 케이스에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냉각이 되는 상황, 정상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부하가 걸린 시스템이 냉각이 되는 상황, 그리고 고장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각각을 시나리오로 이제 구분을 하고 이 첫 번째는 정삭에서 냉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 이 외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명시적인 집합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연하게도 뉴메리컬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해당 예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장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멀티 스테이지 MPC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언제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에서 해당 시점의 정보를 활용하여 적응적으로 제어를 재계획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 시나리오에서 처음 제어 입력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매 시점마다 새롭게 제어를 진행해서 각 시점에 이제 적응적으로 제어 입력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여러 개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표현하여 다루어서 이 로버스트니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확률적인 분포나 어떤 워스트 케이스만 고려하는 대신에 실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한 가지 시나리오만 고려하는 MPC의 과도한 보수성을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시나리오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도한 보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지는 않아도 이 핸드폰이 이제 뭐 터지는 그러한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핸드폰이 터지기 때문에 핸드폰의 온도가 한 40도,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핸드폰이 이 자동으로 꺼진다. 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어떤 게임을 하거나 이제 고사양의 작업을 할 때 핸드폰이 뜨거워지는 경우에 이 모델이 이 폭발하는 경우를 막고자 이 핸드폰을 꺼버린다면 저희는 당연하게도 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의 어떤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최적의 제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 과도한 보수성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핵심 개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시나리오 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사실 피규어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예측 시점까지의 미래 불확실성을 분기하는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함으로써 초기 이후 시나리오별로 다른 제어 입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 트리의 목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시나리오 트리는 사전에 설정한 로버스트 호라이즌 NR 이후에는 가지치기를 멈추며 이후 외란을 상수로 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시점까지만 가지를 이제 만드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게만 저희가 봐도 원래 보통 NPC가 한 가지 시나리오만 고려를 한다면 이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보통 NPC에 비해서 이 타임 코스트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론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데 이러한 가지가 많아질수록 저희가 점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타임 코스트가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고자 언제까지 가지치기를 할지를 따로 이제 정해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비예견성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는 이제 이후에 수식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른쪽 상단에 저희가 이 파란색 박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비예견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는 이제 아직 관측으로 분기가 구분되지 않은 노드들에서는 같은 제어 입력을 써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저희가 이 t는 0 시점에 있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이때 이 시나리오는 1 그리고 2, 3, 4로 이미 구분이 되었지만 이 첫 번째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점밖에 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 1이나 2나 3이나 4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의 제어 입력은 모두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비예견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당 시나리오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NPC에서는 이 트리 위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동력각과 제약을 만족시키면서 기대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풀고 실행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NPC와 동일하게 첫 입력만 적용한 뒤 한 스텝 전진해 나가면서 다시 같은 문제를 푸는 이 리시딩 호라이즌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기존의 스토캐스틱한 MPC 프로블럼을 오른쪽에 이 시나리오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형태로 재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바뀐 점은 이 기존의 불확실한 외란을 이 S개 시나리오로 표본화함으로써 이 가중치 오메가를 두어 각 시나리오에서의 기대값을 가중합하게 되고 멀티 스테이지에 맞게 각 시점과 모든 시나리오에서의 문제로 변형시키는 형태로 이 수식이 변환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직 관측으로 분기가 구분되지 않은 노드들에게는 이 같은 제어 입력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이 비예견성이 추가되는 추가적인 제약 조건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해당 수식이 비예견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어떻게 구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 2로 구성이 되는 이 비회견성 제약 행렬은 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식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직관적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해당 매트릭스의 목적은 이 비회견성 규칙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형제 노드 둘의 입력 벡터를 빼서 0이 되게 한다는 선형 평등식을 한데 모아놓은 것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 장표에서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이제 들고 이 비회견성 제약 행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칸 간격으로 띄어져 있는 것은 이 트리 자체가 이진 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행렬이 존재하고 저희가 시나리오 1에서의 제어 변수, 2에서의 제어 변수, 그리고 이제 4까지의 제어 변수들을 하나로 이제 플래튼한 후에 이 매트릭스와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진행을 해주게 된다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0시점에서의 시나리오 1에 해당하는 제약 입력과 0시점에서 시나리오 2에 해당하는 제약이 결론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수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이고, 이 세 번째 수식을 보시면 0시점에서 시나리오 3의 제어 입력과 0시점에서 시나리오 4에서의 제어 입력은 동일하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 이 시점이 하나로 이제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첫 번째 시점에서 그 시나리오 1과 첫 번째 시점에서 시나리오 2의 제어 입력은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비회견성을 만족하는 그러한 제어 입력상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끔 한다라는 것이 이 해당 수식이 목표하고자 하는 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MPC를 사용하면 저희가 완벽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멀티 스테이지 MPC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제가 처음에 스토캐스틱한 M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스토캐스틱한 MPC 내에서는 이 외란 자체가 이 어떤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는 분포에서 이 IID하게 샘플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MPC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스테이지 MPC 역시도 이 불확실성한 시나리오가 사전에 완벽하게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각 불확실성 시나리오들은 특정한 확률을 가지고 여기서 IID하게 샘플링된 것으로 가정을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 각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동력학, 이 시스템을 어떤 고벌링하는 이퀘이션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시스템들 대부분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타임 베링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 플랜트 모델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데, 이는 실제 시스템, 즉 플랜트와 이 제어기 설계에 사용된 모델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러닝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MPC란 방법을 이용을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플랜트 모델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서 외란 자체가 현재의 스테이트와 인풋에 따라서 데이터 드리븐하게 모델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장표에서 이 시나리오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MPC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식에서 이 외란 자체가 어떤 입력과 그 스테이트의 어떤 디펜던스한 그 펑션으로 들어가서 어떤 외란 값이 나오게 되고, 이 외란과 노이즈가 더해진 후에 어떠한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입력과 제어 입력과 현재 상태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어떤 외란을 도출하자라는 것이 이 러닝 베이스 멀티 스테이지 MPC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 루프 시스템 그리고 클로스드 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입력에 반응하는 출력이 다시 입력이 연결되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모든 경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이 0도에서 100도씨가 있고, 사실 실제로 저희가 이 어떤 전력량을 넣었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이 스페이스가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35도에서 42도 사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픈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별다른 피드백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력에서 모든 온도가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경우를 고려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는 조금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이해를 위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경로가 존재하여 입력에서 반응하는 출력이 다시 입력이 연결되어 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특정한 전력이 들어왔을 때 이 전력이 이제 30도에서 42도 사이에서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점점 이제 나아가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사전적인 정의는 임의의 집합 S가 존재할 때 S에 대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집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결국 조인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집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너무 난해하고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 수식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 조금 이제 저희가 익숙한 그 수식이 동일하게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저희가 뮤와 시그마를 정해주는 것과 같이 여기에도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이 두 가지 어떤 파라미터는 아니지만 두 가지의 어떤 그 값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우시안 프로세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 뮤와 시그마가 각각 이제 평균과 분산으로 어떤 스칼라 값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지만,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 이 mx와 이 k, 이 코베리언스 펑션은 어떤 스칼라 값이 아니라 이 함수 자체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직관적으로는 입력 집합 위에 임의의 점들을 골라서 이 함수값을 나열을 한다면 그 값들이 공동 가우시안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이 분포를 평균함수와 이 공분산함수 K로 정의를 함으로써 서로 비슷한 입력이면 출력도 비슷하다라는 가정을 학습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함수들의 분포를 모델링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고 출력을 받는 그런 이산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예측값의 분포로 보아주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장점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는 각 점에서의 예측값과 이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함께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유의미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의 스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이 첫 번째 스텝,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 이 사실 이 전체적인 MPC의 자체의 목적만을 생각을 한다면 이 1, 2번 스텝만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지만, 이 뭐 제가 오버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X와 U 그 제어 입력과 스테이트의 쌍으로 이제 구성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 속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켜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 이것에 적합한 제어 입력을 내뱉도록 하는 그런 DL 모델을 학습하는 세 번째 스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에서 사전에 수집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바탕으로 플랜트 모델 미스매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2에서는 이 기학습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스테이트 그리고 인풋 디펜던시한 불확실성을 시나리오 트리에 반영하는 MPC 모델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이제 저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 2번 스텝만으로 사실 MPC 자체는 이제 끝나는 것이지만 여기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각 스텝에서의 상태 X와 최적의 제어 입력 U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3에서는 이전 과정을 통해서 구해진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 최적의 제어 입력을 내뱉을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제한 연구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 시나리오 베이스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를 함으로써 저희가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어떤 최적화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 시나리오의 증가수에 따라서 이 지수적인 계산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 왼쪽의 피규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 두 번의 분기만을 통하여서도 총 4개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분기를 한다면 총 이제 8개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쿼드라틱한 이 코스트를 야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이 적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당연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겠지만 더 많은 어떤 외란의 케이스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어의 능력 면에서는 좀 이제 부족할 수 있고, 이 좀 많은 시나리오를 고려를 한다면 저희가 최적의 제어 입력을 찾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많은 코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 월스트 케이스 가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보수성이라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앞선 내용에서도 그 동일한 예시를 드렸었지만, 어떤 핸드폰이 있을 때 이 핸드폰이 저희가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고사양의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50도가 넘어가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핸드폰이 이 70도가 넘어가면 이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인 케이스에서는 최대한 이 핸드폰을 제어를 하면서 이 70도가 가지 않게끔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이제 좀 온도가 높아지면 이 핸드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릴 수 있는데, 어떤 저희가 고사양 작업을 함에 있어서 70도에 가깝게 되지 않더라도 한 50도, 60도 정도의 이 온도가 다다르더라도 이 핸드폰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과도한 보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타임 베링한 시스템 특성에서 변화하는 불확실성 역시도 이 시나리오 베이스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에서 어떤 외란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 내에서만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기존 방법론들의 문제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제한 연구에서는 앞선 장표에서 말씀을 드렸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러닝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MPC를 이용을 해주고 있고, 그중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장표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문제점들을 각각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첫 번째 문제, 이 시나리오 증가수에 따라서 이 지수적인 계산 복잡도가 증가한다 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해결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한다고 어떤 시나리오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계산 과정에서 더 많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 MPC 과정을 제외하고 어떤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제어 입력과 이 스테이트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데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었던 고정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월스트 케이스 가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보수성이라는 문제점은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클로즈드 루프 내에서만 스테이트만 고려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는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분산값도 같이 도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어질 수 있는 이 분산 내에서만 이 스테이트를 가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타임 베링한 시스템 특성에서 변화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이 온라인으로 불확실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라 시나리오 트리를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 불확실성을 스테이트와 인풋에 디펜던트하게 이 변형을 함으로써 플랜티 모델 미스매치를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해당 문제점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MPC의 목적 함수와 이 제약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변화가 되는 부분은 이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이 첫 번째 제약 조건에서 이 W에 대한 식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 자체가 제가 아까 러닝 베이스드 MPC에 대해서 이 어떤 다음 시점의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수식을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외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때 이 어떤 G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 현재 제어 입력과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아서 외란을 생성하는 식으로 이 WK를 구성하는 부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가우시안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는 이제 어떤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 빨간색 부분은 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파란색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가우시안 프로세스 예측의 평균을 의미하고, 이 초록색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가우시안 프로세스 예측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이 W 이 외란 값이 어떤 인풋과 그리고 제어 입력과 이 스테이트의 디펜던스한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처음에 스텝 1에서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학습이 된다, 기존의 이제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학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학습이 되는 과정은 어떤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들에서 나온 어떤 제어 입력들이 있을 때 이 제어 입력과 현 스테이트를 다같이 Z라는 하나의 입력으로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Z로 저희가 이 예측해야 하는 Y값이 존재할 텐데, 이 Y값은 실제로 그 시스템에서 측정된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이 어떤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어떤 고버닝한 이퀘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고버닝한 이퀘이션에 이 제어 입력과 이 스테이트를 함께 넣어서 다음 시점의 스테이트를 예측한 값과 이 실제 측정된 시스템의 이 스테이트의 차이를 이제 학습하자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y 값이 의미하는 것은 이 어떤 외란 값 자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전 장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어떤 가우시안 프로세스 기반의 멀티 스테이지 MPC의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정의를 해줌으로써 어떤 최적의 제어 입력을 찾는 그러한 제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어떤 시나리오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MPC 자체에서 발생하는 타임 코스트와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도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를 하여서 조금 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러한 MPC 과정에서 나오는 이 스테이트와 그 스테이트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최적의 제어 입력 쌍을 바탕으로 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모델을 학습시켜주기 위해서는 저희는 XY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은 이 다음의 알고리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이 MPC를 바탕으로 어떤 초기의 상태 X가 있을 때 이 상태에서의 제어 입력을 도출을 함으로써 이들을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좀 저희가 리즈너블한 공간에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조금씩 이제 외란을 더해져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다라는 것이 이 알고리즘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한 연구에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 이 딥러닝 모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한 연구에서는 이 단순하게 이 리니어 레이어를 쌓아서 딥러닝 모델을 구성을 해주고 있고, 이때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DNN의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서치를 진행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노드 수와 레이어 수, 그리고 이제 아래의 두 개는 어떤 매트랩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어떤 옵티마이저들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MSE,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 렐루를 사용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한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아르곤으로 구동되는 RF Excited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이라는 어떤 시스템의 예측 제어에 제한하고 있는 방법론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대기압에서 작동하는 저온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한 종류로 표면 처리와 생의학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 연구에서는 이 입력으로 이 Q와 P, 이 아르곤 유량과 어떤 플라즈마에 인가되는 전력을 입력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 제어 입력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 이 해당 시스템에서 이 스테이트는 표면 온도 그리고 가스 온도로서 나타난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시스템에서 수집된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었고, 이 입출력인 데이터로부터 이 리니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추출하는 이 서브스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이 관심 운용 범위 내에서의 어떤 제어 모델을 다음과 같이 도출을 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식 자체는 어떤 저희가 전체 시스템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스템의 일부를 표현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앞서서 어떤 목적 함수와 제약 함수들이 있었는데, 이 제약 함수에서 이 첫 번째 제약 함수에서 기존의 입력과 어떤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 시점의 스테이트를 예측을 하게 되는 F 함수에 해당하는 그런 포뮬레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의 학습 과정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전 페이지에 있던 이 포뮬레이션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을 하여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을 학습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시뮬레이션 횟수는 100번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학습 데이터셋 구성 절차를 보시면 이 U로 표현되는 이 노이즈가 존재를 하는데, 이 노이즈는 다음과 같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데이터를 값을 이제 이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어 목적 같은 경우에는 60초 이내로 특정 목표 열량, 이 CM이라는 값이 이전 페이지에서도 존재를 했었는데, 이 CM이라는 값을 10이 나오도록 달성을 하는 것이 이 제어의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각 스테이트와 제어 입력들에 대한 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베이스라인으로는 월스트 케이스 멀티 스테이지 MPC와 어댑티브 MS MPC라는 방법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에 어댑티브 MS MPC 같은 경우에는 체크 상태와 입력값을 기반으로 어떤 시나리오 집합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제한 연구와의 차이점은, 제한 연구에서는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집합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지만, 어댑티브 MS MP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와 입력값을 기반으로 상태와 입력값만을 기반으로 이 시나리오 집합을 휴리스틱하게 업데이트 해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피규어 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값인 이 CEM을 플러팅한 값이고, 이 B와 C 각각은 이 표면 온도 그리고 가스 온도에 해당하는 플롯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파란색은 이 멀티스테이지 MPC, 그리고 이제 보라색은 어댑티브 멀티스테이지 MPC, 그리고 이 주황색은 이 제한 연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러닝 베이스드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을 이용한 이 멀티스테이지 MPC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 결과를 보시면,
이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서는 이 시나리오 트리는 이 불확실성의 상태 및 입력 의존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 보수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표면 온도 궤적은 상한값에 더 근접을 함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는 즉 이 열량,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값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하고 이 결과적으로 더 짧은 시간에 이 목표 시점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 단계에서 이 전체 불확실성 범위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 CEM의 성장 속도를 억제해서 최종적으로도 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목표 CEM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멀티스테이지 MPC 같은 경우에는 이 월스트 케이스보다는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60초 이내에 목표 CEM을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과 데이터셋 제너레이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DNN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서칭을 위해서 제안 연구에서는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다음과 같은 레인지로서 이 서칭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 결국 옵티멀 밸류는 다음과 같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이 알고리즘 1을 통해서 어떤 클로즈드 루프 학습 데이터 생성을 진행을 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하는 MPC 방법과 이 근사한 딥러닝 모델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 결과 제안하는 MPC 방법론과 이 DNN 기반의 근사 모델의 성능이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D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제어 입력을 도출하도록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때 아웃풋으로 볼 수 있는 이 P와 Q 값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나오지만 이 민 앱솔루트 에러 값을 봤을 때 0.1017로 굉장히 작은 차이로 이 딥러닝 모델이 잘 근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모델 모두 표면 온도 제약이 근사하기 때문에 두 컨트롤러 모두 이 시스템을 제약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Q 제어 입력 같은 경우에서 두 컨트롤러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CEM이 목표점 근처에서 급격하게 변화할 때 제어 입력의 변화율도 갑작스럽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말씀드리면서 스터디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하에서 Finite Horizon Closed Loop MPC 프로블럼을 푸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시나리오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MPC에서 시작하여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러닝 베이스드 멀티 스테이지 MPC를 바탕으로 플랜트 모델 미스매치를 상태 및 입력 의존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통해 시나리오 트리를 실시간으로 적응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많은 시간 소요를 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이 플랜트 모델 미스매치를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로즈드 루프 데이터를 생성하여 DNN 학습용 데이터셋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 이 제어 입력을 도출하게끔 하는 딥러닝 모델 구축 방법론을 함께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터디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